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왜 나는 고통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가? 왜 싸우면서도 다시 돌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있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의심, 불안, 집착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머리로는 이건 아니다 알면서도 감정으로는 끊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가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다. 상대만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고전 티벳 사자의 선은 아주 냉정한 경고를 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알면서도 그것이 만든 환영에 집착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현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해석에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감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싸우고, 상처받고, 다시 만나고, 또 반복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반복되는 심리 구조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이것을 환영을 현실로 착각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내가 만들어낸 해석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 문제가 아닙니다. 뇌 보상회로, 감정 중독, 애착 구조가 작동합니다. 즉, 티벳 사자의 선은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심리학은 어떻게 중독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나는 또 이 관계로 돌아왔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부합니다. 왜 의심이 만들어지는가? 왜 해석이 왜곡되는가? 왜 감정이 사실이 되는가? 왜 관계가 중독이 되는가? 그리고 결국 왜 우리는 싸우면서도 같은 사람을 다시 찾게 되는가?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식 구조, 감정 시스템, 그리고 집착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비로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 싸우면서도 끊지 못하는 관계의 심리, 그 5번째 핵심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인간 심리와 관계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의 상처가 왜 50대 의부증과 타인 의심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는 따돌림 경험으로 사회적 위협이 과잉 감지되는 경우입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왕따 경험은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 편도체를 과학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중립적인 상황도 공격으로 해석, 타인의 행동을 나를 배제하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구조가 성인이 되면 남편과 제3자는 나를 배제하는 연합이라는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이를 두려움이 만든 환영이라고 설명합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외부 세계는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 즉, 현실이 아니라 내면의 공포가 외부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부족합니다. 사회적 구조 경쟁, 비교 문화, 실제 인간의 배제 행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환원하면 현실 대응 능력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 학창시절 단톡방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남편이 누군가와 연락하면 나를 빼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소외된 경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왕따 경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나를 싫어하게 된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청소년기의 상처가 왜 50대 의부증과 타인 의심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는 무시당한 경험으로 자존감이 붕괴되고 비교 망상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심리학 기반 설명을 하자면 무시 경험은 자기 가치 시스템, self-worth를 붕괴시킨다. 그 결과 나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다. 이 신념이 형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면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의심이 생긴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해석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할수록 외부 비교에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정 욕구는 병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집착으로만 보는 것은 현실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외모나 성적으로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주변 사람들을 항상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늘 비교당하며 자란 경우 남편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즉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반복된 경우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나를 무시한다, 결국 떠날 것이다 로 확대됩니다. 인지 왜곡이 어떻게 의심 플레임으로 굳어지는가? 핵심 구조. 청소년기의 인지 왜곡은 성인이 되어 해석 알고리즘이 됩니다. 즉, 현실을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흑백 사고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배신하거나 둘 중 하나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바람이다 아니면 아니다 로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늦으면 가랑이 식었다로 바로 결론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면 숨기는 게 있다. 무심하면 관심이 없다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한 번의 경험은 모든 관계의 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한 번의 배신 경험을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한 번의 거짓말을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연인의 외도를 현재 배우자에게 투사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나는 항상 당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상황을 나를 속이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타인의 대화를 나를 배제하는 음모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립적인 상황도 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구조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복해서 보고 있다. 심리학은 이것을 스키마 재생이라고 부르고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것을 망상의 투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의심이 틀린 것도 아니고 모든 의심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가시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해석을 고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 사실 역전 때문입니다. 정상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실을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반대입니다. 감정이 사실이 됩니다. 즉, 불안하다, 그러므로 바랍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환영을 실제로 착각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이 만든 이미지를 현실이라고 믿는가. 이것이 반복되면 망상적 확신 구조로 고정됩니다. 이번에는 이 두 여성이 왜 서로를 떠나지 못하는지 그 관계의 구조를 해부하겠습니다. 왜 이들은 절연하지 못하는가? 중독된 관계 구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싸우면서도 계속 만나는가?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감정 중독, emotional addiction 때문입니다. 갈등은 강한 감정을 만듭니다. 분노, 긴장, 해소. 이 과정은 뇌에 자극을 줍니다. 일종의 중독 구조입니다. 50대 의부증이 있는 여성이 여성 친구와 왜 싸우면서도 끊지 못할까요? 감정 중독의 뇌 구조와 착각 때문입니다. 다음은 심리학 기반의 분노, 긴장 해소가 중독이 되는 이유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보상 루프입니다. 첫째, 도파민 보상회로 중독 때문입니다. 싸움은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해소 순간이 강한 쾌감을 만듭니다. 분노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긴장하면 극도의 감정이 고조되며 화해 혹은 해소를 하고 나면 도파민 폭발합니다. 이때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자극하면 해소, 쾌감이 든다. 결국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을 얻기 위한 자극장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싸우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 다시 만나면 또 긴장하고 또 싸움 또 해소합니다. 이건 연애가 아니라 중독 루프입니다. 둘째는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항상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잘 지냅니다. 이 패턴이 중독을 만듭니다. 싸움은 고통이지만 가끔은 친절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싸워서 불안을 느낍니다. 이 구조는 카지노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 오늘은 괜찮네? 하지만 다시 갈등이 발생합니다. 뇌는 확률 게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끊지 못합니다. 셋째, 정체성 결합, 트라우마 본딩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감정 강도가 높아질수록 관계가 자기 일부로 느껴집니다. 싸움으로 감정이 폭발하고 화해 후에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면 관계가 정체성으로 고착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없으면 허전하다. 싸워도 결국 저 사람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연결된 애착입니다. 이제 철학적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 집착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첫째, 감정에 대한 집착으로 윤회의 반복이 됩니다. 이 구조는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분노 발생, 감정의 몰입, 다시 같은 상황 반복. 이것이 바로 관계의 윤회입니다. 싸움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둘째, 실체 없는 대상에 의미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뇌는 의미를 덧붙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한다. 실제보다 과장된 해석을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셋째, 고통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는 착각 때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평온보다 갈등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한계는 모든 것을 집착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실제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파민, 코르티솔, 옥시토신이 작동합니다. 즉, 이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중독 구조입니다. 심리학의 한계는 반대로 심리학도 부족합니다. 뇌 메커니즘만 설명합니다. 왜 집착하는가의 존재론적 질문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심리학 어떻게 중독되는가? 티베트 사자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둘을 합쳐야 이해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도 아닙니다. 감정 자극에 대한 중독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집착이 만들어낸 반복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싸우면서도 끊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집착의 구조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 심리와 관계 구조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역할 고정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A 여성은 피해자, B 여성은 가해자. 이 구조가 유지되면 정체성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는 피해자, B는 가해자 구조가 유지될 때 왜 정체성이 안정될까요? 이 구조는 고정된 자기 서사, self narrative를 만들어냅니다. 즉, 인간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보다 나는 피해자다 라는 간단한 정체성을 선택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첫째는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 cognitive consistency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간은 모순을 싫어합니다. 둘째, 나는 피해자라는 틀이 생기면 셋째, 모든 사건을 그 틀에 맞춰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B 여성이 나한테 잘해줬다. 그러나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다로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는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책임 회피 구조, externalization 때문입니다. 피해자 정체성은 내 문제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갈등, 경제 문제, 자존감 문제, 이 모든 것을 네 여성 때문으로 설명하면 자기 변화가 필요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정체성이 매우 안정됩니다. 셋째는 감정 중독 루프 형성, emotional addiction loop 때문입니다. 분노하여 긴장해서 싸우고 다시 해소. 이 반복은 도파민 루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B를 의심하고 감정이 고조되어 confrontation, 대면 후에 싸움 후 다시 해소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나는 피해자라는 역할 자체가 감정 자극의 핵심이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인간은 실체 없는 자아를 집착으로 붙잡고 유지하려 한다. 즉, 피해자라는 나는 실제 존재가 아니라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첫째는 자아 집착, ego attachment 때문이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생각 자체가 집착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여성 B가 사라지면 더 이상 피해자 역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관계를 끊지 않도록 만듭니다. 둘째는 업카르마의 반복 구조 때문입니다. 같은 감정 패턴은 같은 관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인 여성 B와 끊어도 다른 여성 C를 찾아 동일한 갈등 구조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고통에 대한 집착, attachment to suffering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익숙한 고통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은 괴롭지만 그 감정은 익숙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온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피해자 정체성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정지 상태입니다. 긴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착각, illusion입니다. 즉, 문제는 B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결국 관계 중독, 자아 집착, 감정 중독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상대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인 나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안정된 이야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그 안정은 진짜가 아니라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세 번째는 외로움 회피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면 더 큰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갈등 관계를 유지합니다. 첫째는 관계가 끊기면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50대 여성 A는 친구 여성 B와 매번 싸웁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내면에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 라는 심리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관계가 끊기는 순간 나는 혼자다, 나는 버려졌다, 이 불안이 폭발합니다. 둘째는 과거에 버림받은 기억이 현재의 고립 공포를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의 따돌림이나 배신을 겪었던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 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같다. 그래서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큰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 경우 혼자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재생되는 트리거입니다. 셋째는 감정 자극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견디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싸우고 의심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는 뇌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기면 감정 자극이 사라지면서 텅 빈 느낌이 올라옵니다. 이 공허함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갈등이라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갈등 관계를 유지하려 할까요? 첫째는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온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A 여성은 친구 여성 B를 의심하고 싸웁니다. 힘들지만 익숙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으면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환경, 예측 불가능성, 이것이 더 큰 스트레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차라리 지금 이 고통이 낫다. 둘째는 갈등 자체가 관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싸움이 연결되고 갈등이 관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면서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이건 왜곡된 애착 구조입니다. 셋째는 자기 확신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 때문입니다. A 여성은 계속 친구 여성 B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다는 확신을 유지해야 자신의 불안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으면 확신도 사라집니다. 결국 선택합니다. 의심하면서라도 관계를 유지하겠다. 심리학적 기반 설명하자면 이 현상은 크게 3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애착 이론, attachment theory입니다. 불안형 애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버려질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은 관계를 끊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붙잡습니다. 즉, 관계의 질보다 관계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 때문입니다. 가끔 잘해주고 가끔 싸우는 관계는 도박 구조와 동일합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 의존 구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피해자다. 저 사람은 가해자다. 이 구조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으면 정체성 자체가 붕괴됩니다. 이것이 큰 불안을 유발합니다. 집의 사자의 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 관계를 보면 첫째, 관계에 대한 집착과 둘째, 감정에 대한 집착과 셋째, 나라는 개념자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올라오는 불안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자아가 사라질 것 같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등이라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도 나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분명히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즉, 단기 회피는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고통을 만듭니다. 둘째, 감정을 진실로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불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익숙한 패턴일 뿐입니다. 셋째, 자아 유지 방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는 혼자 있어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누군가와 얽혀 있어야만 나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건 의존 구조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외로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도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중독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관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상대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팁의 사자에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합니다. 고통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냉정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존재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이 생깁니다. 힘들다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외롭다면서 다시 돌아가고, 끝내겠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시작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될수록 더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점점 강해지고 감정은 점점 과격해지고 해석은 점점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나중에는 확신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이었지만 나중에는 현실이 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이미 관계는 이렇게 변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자기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확실하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집의 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찰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투영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해석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반복되고, 감정은 강화되고,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관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강한 갈등, 더 심한 왜곡, 더 깊은 중독. 바로 다음 영상. 싸움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의 심리 6부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더 악화되는지를 정확하게 해부합니다. 왜 갈등은 점점 강해지는가? 왜 현실 검증 능력은 무너지는가? 왜 한 사람이 동시에 적이자 구원이 되는가? 그리고 결국 왜 이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구조로 가는가?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이 관계는 절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하느냐? 아니면 계속 반복하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해석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관계가 무너지는 구조를 더 깊고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간 심리와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반복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